네, 안녕하세요. 제 생리심리학 14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손해와 관련해서 운동을 얘기를 할 때 또 기저핵과 비교해서 우리 살펴봤었습니다. 우리는 파킨슨에 대해서는 벌써 일찌감치 살펴본 바가 있기 때문에 그죠? 또 파킨슨 운동장애, 대표적 운동장애 그것과 관련된 기저핵 얘기한 바가 있어서 뭐 운동을 다루면서 손해하고 기저핵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게 살펴봤었는데 손해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균형과 협응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이건 뭐 자세의 균형과 뭐 앞에 더 붙여가자면 협응은 여기다 제가 할까요? 협응은 뭐 운동 또는 움직임들 간의 협응이다, 코디네이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지난 시간에 자세 균형과 관련해서는 이제 알코올 술에 이제 만취된 경우를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지금 협응이 바로 제가 그 나무늘보랑 그 표범을 비교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그러한 기능과 관련되는 것인데, 기저핵은 운동의 힘을 조절한다. 힘을 조절한다는 말이 달리하면 그 운동이 그죠? 강하게, 약하게 아니면 나올지 말지 이런 것 관련되니까 결국은 이제 운동의 선택과도 관련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기저핵은 운동의 힘 조절 또는 선택과 관련된다. 손해는 운동의 기술 조절과 관련된다 했을 때 바로 운동 기술 조절이 바로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손해는 균형과 협응이다. 그 균형 관련해서는 알코올 얘기를 하면서 전정기관과 손해와의 서로 감각, 그에 대한 반응, 운동으로서의 어떤 현상들 말씀드렸고, 그 협응과 관련해서는 바로 늘보 그리고 표범의 경우를 대응시키면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러한 점, 바로 운동 기술 조절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 술병에 보시면 거기 경고문에 보시면 음주 후에는 정교한 기계 조작이나 운전을 하지 마시오. 그것이 바로 운동 기술의 이 손해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즉 움직임들 간의 협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술병에다 그런 경고문을 적어 놓은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앞선 시간에 뇌간 각성계 또는 뭐 활성 시스템 이렇게 활성 시스템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했는데, 뇌간 각성계라는 이름으로 뭐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난 시간 이후에 제가 또 어떻게 좀 말씀드릴까 하던 중에 생각난 게 있어서 오늘 말씀드릴 뇌부위 보면서 뇌간 각성계와 연이어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뇌간 각성계 지난 시간에 했는데 또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는 이 기능들 그리고 부위들이 그냥 낱낱게 다 흩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그렇게 연결해서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 유용하다. 물론 이것도 뭐 다분히 제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부분이 주관을 넘어서 객관적으로 유용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앞서서도 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지만,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 뇌간 각성계와 연이어서 오늘 할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다는 얘기를 미리 제가 먼저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림을 좀 봐야 돼서 괜히 적었네요. 그림을 좀 봐야 돼서 치우고 그림 보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아니라 그림 보시면 뭐 지난 시간에 늘 봐왔던 그 그림이에요. 근데 지금 저희 교재상 지금 89쪽에 바로 앞뇌를 할 차례예요.
앞뇌가 뭐죠? 바로 전뇌 얘기하는 거요. 전뇌는 후뇌, 중뇌 제외하고 다 전뇌죠. 바로 후뇌, 전뇌가 바로 이 뇌관을 구성하는 부위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그 이외에는 다 이 이외는 다 전뇌예요. 자, 그 전뇌 중에 먼저 살펴볼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요 부분. 여기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름을 써놨어요. 써놨는데 여기는 살라무스라고 해놨는데 요 부분이 시상이에요. 시상. 뭐 작은 신부의 침실 이런 어원이 있는 그런 단어래요. 살라무스가.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침실까지 안 보는데 처음 이제 해부학하셨던 분이 그 보기에 그 당시에 비유할 만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이미지하고 덧붙여서 이름 붙인 거야. 뭐 고유명사니까 여러분이나 저 이름처럼 고유명사니까 이제 뭐 따라서 이제 부르는 건데 시상인데 요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뭐 적으려니까 문장이 기니까 후각을 제외한 모든 감각 정보가 대뇌 피질로 입력되어서 거기서 더 많은 정보 처리가 이루어지기 전에 일단 여기를 거쳤다 가는 것이죠. 즉 거친다는 얘기는 여기서 한번 시냅스를 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시각 같은 경우에 눈에서 시작된 빛에 대한 정보, 결국 우리가 배웠듯이 전기신호, 화학신호, 즉 활동전이와 신경전달 물질에 의해서 그 망막 수준에 우리 아직 망막하지 않았죠. 뭐 망막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눈이라 합시다. 눈 안에서 이제 중요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중요한 어떤 그런 부위인데 그래서 눈에서 그런 시각에 해당하는 정보가 활동 전이라는 이름으로 쭉 시신경을 타고 시신경이라는 말을 우리 많이 일상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시신경을 타고 쭉 가서 어디 처음으로 즉 눈 안에서도 세포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서 금방 말씀드린 망막이라는 부위에 여러 종류가 있어 그 녀석들끼리도 전기신호, 화학신호를 전달하지만 일단 소위 눈깔, 안구를 출발해서 시신경을 타고 어디? 뇌로 들어갈 때 이 눈만 하더라도 이거는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해부학적 구분상 말초신경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 말초신경계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망막 수준의 세포 그리고 시신경을 타고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중추신경에 들어가서 중추신경계로 들어가서 처음으로 시냅스하는 부위가 시상이에요. 그 다음에 시상에서 우리 시각할 때 해야 될 얘기지만 바로 이 뒤통수 쪽에 시상에서 뒤통수 쪽으로 정보가 입력되면 거기에서 또 다른 세포하고 시냅스하고 거기서 또 다른 세포와 연결관에 또 시냅스 하면서 정보가 복잡하게 이루어지면 소위 우리 본다라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감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하게 돼요. 제가 지금 시상이 뭐 후각을 제외한 모든 감각들이 대뇌 피질로 입력되기 전에 거치는 뭐 감각 중개소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거는 별명 그 기능에 관해서 붙인 이름이라 볼 수 있어요. 감각 중개소와 같은 또는 감각 중개소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일예로 제가 금방 시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 지울 필요 없이. 근데 후각은 시상을 거치지 않고 곧장 대뇌 피질로 가는데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뇌가 이렇게 돼 있으면 뇌 이 아랫부분 밑바닥 쪽으로 입력이 되어서 대뇌 피질상에서 처리되고 그것이 시상으로 입력된 다음에 또 다른 부위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후각은 그렇게 정보가 처리돼요. 그래서 후각은 시상 거치지 않고 대뇌 피질로 곧장 들어가죠. 그래서 후각을 제외한 모든 감각은 시상을 거친 다음에 즉 시상에서 시냅스 한 다음에 어디 대뇌 피질 가기 전에 바로 전에 시냅스 하는 부위가 시상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시상은 감각 중개소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요거 뭐 보시다시피 요 뇌를 반 나눈 거니까
요 양측에 시상은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두 개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대뇌 구조물들은 좌우에 그렇게 대칭적으로 두 개씩 있어요. 구조나 기능이 똑같진 않아요. 그와 관련해서 구조와 기능이 비대칭적인 것 관련해서는 또 저 10장 넘어서 나오는 좀 더 큰 주제로 다루는데 우린 여기서는 뭐 그거 지금 살펴볼 입장이 아니고 일단 아주 기본적인 어떤 그런 기능들만 일단 살펴보면서 제가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뒤에 내용과 연결지어서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있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얘기하다 이 얘기 나왔냐면은 이제 뇌 구조물은 좌우가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죄송해요. 좌우가 뇌 구조물은 좌우에 두 개씩 이렇게 있다. 근데 그것이 꼭 이렇게 뭐 우리 그 데칼코마니랍니까? 기억이 희미한데 그 종이에다 잉크 이렇게 뿌린 다음에 반 접었다 떼내면은 똑같은 그 잉크 자국이 두께 찍혀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똑같이 복사하듯이 이렇게 구조와 기능이 완전 대칭은 아니다, 비대칭은 아니다. 이 얘기를 조금 전에 한 것이고 그거는 지금 다룰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뇌 구조물은 양측에 하나씩 있다. 그 시상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얘기 나온 김에 유일하게 하나만 존재하는 구조물이 있어요. 그게 이 그림에 나와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 뭐냐면은 바로 여기 여러분 이 그림 교재에도 없고 이 동영상상으로는 이 그림상에 요 제가 빨간 표시한 여기 가르치는 부분이 또렷하게 안 보일 거예요. 저도 보더라도 이렇게 선을 그어놔서 여기다 하니까 나 그런가 싶지. 이 구조물이 뭐 손해나 그죠 시상이나 이런 것처럼 뭐 교나 이런 것처럼 뚜렷하게 보진 않는데 바로 요 위치에 파이니얼 글랜드라고 이게 송과선 또는 요즘 뭐 한글 쓰기 할 때는 솔방울샘이라 그래요. 바로 이 선이 분비선이란 뜻이고 이게 송과가 바로 소나무 송, 이 과일 열매란 뜻이에요. 그래서 소나무 열매, 즉 솔방울샘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의 수면과 각성에 조금 이따 이제 각성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하고도 이제 관계가 있죠. 근데 오늘 뭐 이거 송과선하고까지 연결시켜서 그 각성을 얘기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고 아까 제가 뭘 하겠다고 이 그림 보고 이제 뭘 하겠다 말씀드린 뇌관 각성계 얘기할 때 그 각성하고 이것이 또 이게 관계가 있는데 어쨌든 이 송과선은 이제 수면과 각성과 관련해서 호르몬을 분비해요. 여러분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 들어보셨죠? 이게 서서히 해가 지면 즉 빛 자극의 강도가 약해지면 그것이 시각을 통해서 뇌에 전달되어지면 어떤 부위를 거쳐서 그렇죠. 그 부위 얘기하면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어떤 부위를 거쳐서 그것이 여기에 신호를 주면 얘가 멜라토닌을 점점 많이 분비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각성 수준이 쭉 뜨면서 졸리게 돼요. 그리고 해가 뜨면 그죠 그 강한 빛의 그 강도가 또 시각계를 통해서 정보를 또 여기에 넘겨주게 되면은 이 멜라토닌 양이 서서히 줄어들고 그것이 우리가 깨어남, 각성하고 관련돼요. 그래서 수면 조절을 하거나 수면 장애 있을 때 이 멜라토닌을 이렇게 L도파 먹듯이 L도파 구강으로 먹을 수 있다 했죠. 그 멜라토닌도 이렇게 구강으로 먹을 수 있고 이거는 뭐 처방 없어도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걸로 압니다. 저는 뭐 보거나 뭐 먹어본 적이 없지만 이게 살 수 있는 걸로 구매해서 드실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뭐 이미 시중에 뭐 다른 이름으로 상품화돼서 나온 걸로 제가 압니다. 벌써 오래됐을 거예요. 제가 경험이 없으니까 먹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제가 추측인데 벌써 오래된 제품이에요. 이 멜라토닌 같은 경우는. 그리고 멜라토닌이 또 분비가 되면 언제겠죠? 뉘엿뉘엿 해가 질 때 저녁 때쯤 되면 멜라토닌 분비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멜라토닌이 분비되면 멜라토닌에게 그러한 빛의 강약 정보를 전달해줘서 우리 몸이 그죠 밖에 낮
밤 시간에 맞게끔 리듬을 맞춰주는 그 녀석을 또 이렇게 또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바깥의 빛, 그러니까 밝고 어둠, 즉 빛의 강약과 우리 몸이 잘 조화롭게 싱크로나이제이션 돼서 우리 몸도 밤낮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뇌 부위에 또 다시 영향을 주기도 해요. 그리고 그 뇌 부위, 금방 말씀드렸듯이 우리 뇌와 몸이 바깥에 낮밤, 밤낮 시간에 잘 맞도록 조절하는 그 부위가 또 요 녀석한테 멜라토닌을 분비하게끔 신호를 주기도 하고, 또 분비된 멜라토닌이 그 신호를 준 녀석이 또 잘 이 외부 이 세상의 그 밤낮 시간하고 잘 매치가 되도록 또 피드백을 주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멜라토닌은 저녁에 분비가 많이 된다. 그것은 각성 수준을 떨어뜨린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송가선은 뭐요? 송가선은 뭐요? 바로 저희 이게 왜 시작했죠? 다른 뇌 구조물들 다 오른쪽 왼쪽 하나씩인데 딱 중간에 하나만 있는 게 하나만 있는 거 있다 했는데 그 얘기여서 송가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송가선 기능을 얘기했는데 송가선은 뭐 어디 바로 여기 그림처럼 좌뇌 우뇌 딱 나뉘는 반 중간 여기에 딱 위치해요. 위치해서 딱 유일하게 좌우에 있지 않고 하나만 있어요. 그냥 가장 중간에 있으니까 그죠. 그게 뭐 좌우에 위치하기도 그렇죠. 중간에 있다는 것이 좌우에 위치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좌우에 위치하지 않으니까 뭐 중간에 있나. 그래서 뭐가 원인이고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중간에 딱 위치해서 얘는 하나만 있어. 그래서 지금 좌우에 위치하는 시상 얘기하다가 요걸 곁들여 얘기하게 됐어. 이거는 수면과 각성에 가면은 이제 좀 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수면과 각성 부분에서 다루는 송가선과 관련된 얘기는 좀 전에 얘기한 게 뭐 거의 다예요. 거의 다예요. 뭐 그 이상 더 있나요? 뭐 수면 조절할 때, 수면 장애 조절할 때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와 관련해서 좀 더 전문적인 얘기가 있지만, 뭐 송가선 자체, 멜라토닌 자체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뭐 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송가선이 우리 첫 시간 맞죠? 마음과 뇌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원론 얘기하면서 데카르트의 송가선, 그 송가선이에요. 데카르트가 생각한 이 송가선의 역할은 지금 밝혀진 역할이 아니지만 그 데카르트가 잘못 뭐 생각했다, 추측했다, 뭐 나름대로 이렇게 뭐 가설을 폈지만 그거는 잘못되었지만 데카르트가 그때 마음과 뇌의 관계에 있어서 이원론적 입장에서 이렇게 마음과 뇌가, 즉 정신과 우리 신체가 어떻게 상호작용인지 얘기할 때 중요한 부위로 바로 송가선을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뭐 영혼, 정신이라는 물질, 신체와 별개로 존재하는 어떤 그런 실제 엔티티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뭐 엔티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면 엔티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무조건 엔티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설명이 안 되네요. 자, 뭐 그 엔티티가 뭔지 또 얘기하면 그 뭐 또 뭐 철학적 용어긴 한데 뭐 그냥 신체 물질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실제로서 어떤 정신이 이 송가선에 탁 자리를 잡고 결국 뇌를 통해서 우리 이 신체와 이렇게 상호작용한다. 신체를 매개해서 세상과 이렇게 상호작용한다. 그 생각했던 바로 그 송가선이 바로 이 송가선이에요. 그래서 송가선 하면 이제 데카르트 얘기가 이제 뭐 종종 언급되죠. 그래 제 첫 시간에 말씀드린 바로 그 송가선이에요. 근데 송가선을 왜 그러한 신체와 별개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실제가 존재하는 자리라고 생각했냐면은 바로 우리 앞선 시간에 다뤘던 뇌실에 차 있는 뇌척수액이 바로 신경을 통해서 물 흐르듯이 쭉쭉 흘러가서 우리 몸을 움직인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데카르트가 프랑스 로얄 가든에서 봤던 그 청동 인형의 이 수력으로 움직임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제가 말씀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송가선이 어디? 제3뇌실, 오른쪽 왼쪽에 있는 청뇌실, 그리고 그것이 모이는 제3뇌실 바로 뒤에 딱 있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뇌에서 하나만 존재하는 구조물인데 그 유일하다는 게 또 의미가 있겠죠, 그죠? 뭐 정신이라는 것은 유일하고 변함이 없고 불변하고 영원한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유일하다는 게 아마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다 그것이 뭐요?
데카르트 생각하는 어떤 수력의 힘으로 그 움직인다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적용되기에 딱 좋은 뭐 제3내실 뒤에 딱 위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송가선을 바로 데카르트가 영혼의 자리, 말 그대로 영혼의 자리. 예, 데카르트가 그렇게 불렀어요. 뭐 영혼의 자리. 리라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 뭐 이 정도면 송가선에 대한 얘기를, 송가선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할 생각 아니었는데, 뭐 시상 좌우 대칭, 다른 구조물 좌우 대칭 얘기하다 보니까 송가선 좌우 대칭이 아닌 송가선만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 그래서 이건 일단 제가 치우고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오른쪽 왼쪽에 측내실이 하나씩 있고 그것이 딱 모이는 제3내실 뒤쪽에 송가선이 있다 했는데 지금 송가선이 요 위치잖아요. 그러면은 송가선이 제3내실 뒤쪽에 있다 했으니까 송가선 앞쪽에 제3내실이 있다는 뜻이니까 바로 뭐예요? 제3내실 양쪽에 제3내실 양쪽에 시상이 딱 위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럼 시상 모양을 하나 자세히 좀 보죠. 자, 이 그림 보시면 요건 측면에서 옆에서 보여준 거예요. 요게 이마 쪽, 뒤토승 쪽이니까 이거는 제가 딱 선 위치처럼 왼쪽 내 측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요게 안쪽에 더 짙게 그려진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 된다는 걸 지금 표시한 거예요. 뭐 실제 뇌가 이런 색깔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요걸 이제 뒤쪽에서 뒤쪽 맞죠? 앞쪽인가? 예. 앞쪽에서 봤을 때 지금 요 부위에 해당하는 것이 이렇게 더 짙은 색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거는 요거는 측면에서 지금 제가 선 위치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보여주면은 어디 요 부분이 지금 여기 짙게 보이는 부분이다. 물론 색깔은 더 실제 짙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드렸어요. 우리 구별하기 좋게 하는 것이고. 바로 여기서 이 옅은 부분을 다 제거해버렸어요. 걷어내버리면 이런 모양이 되어지는데 지금 걷어내는 중에 여기서는 또 이 부분을 여기가 숨내 그리고 저 건너편이 교 이쯤 될 테고 그리고 이 부분이 중내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소뇌가 이쪽에 이렇게 있는데 소뇌를 걷어내 버린 거예요. 자, 요건 옆에서 보고 요건 앞에서 보여줬다가 다시 다 걷어내고는 이걸 또 뒤에서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왜 이렇게 그죠? 저는 보면 좀 구별되지만 처음 보시는 분은 헷갈리실 텐데 뭐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소뇌가 이렇게 덮였는데 소뇌를 훌러덩 다 걷어내 버리고 요쪽 소뇌만 좀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어디 소뇌 앞부분에 위치하는 교 뒷부분이 교가 저 앞쪽에 불룩하죠. 그 부분이 여기에 드러나고 이것이 숨내 연수고 이것이 중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요? 뇌간. 뇌간 뇌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후뇌를 자 여기가 중뇌니까 우리 지금 하는 건 전뇌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하는 건 전뇌를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 중뇌 끝났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상이나 그리고 송가선 같은 거는 전뇌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요 중뇌고, 그다음 이제 나머지 이만큼이 후뇌 아닙니까? 후뇌. 이걸 중뇌, 후뇌 다 합쳐서 뇌간이라 하고. 그러면 자 후뇌를 이거까지 또 얘기를 하면 시간 아까 제가 자꾸 생각나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욕심에 후뇌를 우리 교재에서 마름뇌를 한다 했죠. 그리고 이 마름뇌라는 뜻이 마름호골 그런 뜻으로 이걸 능형뇌라고 그래요. 이 능형은 더 어려운 이건 진짜 한자 말인데 이거는 한자 말이 아니고 여기 한글 쓰기를 하니까 이제 한글로 이제 마름뇌라 번역한 것이고 능형뇌는 이게 진짜가 아니라 한자 말인데 이게 뭐냐면 마른 목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이 후뇌를 어떤 방향에서 보면 마른 목골이라 했죠. 자, 지금 마른 목골 그거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자, 후뇌 지금 이게 이렇게
마른 목골이라는 거예요. 마른 목골. 그래서 후뇌를 마름뇌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마른 목골 안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처음 보면 마른 목골이라 생각 안 할 텐데 뭐 마른 목골이라 하니까 마른 목골 같네요. 그래서 지금 마름뇌, 능형뇌 이거는 우리 교재에 있지만 제가 소개 안 드렸고 오늘 처음 얘기했으니까 뭐 이런 한자만을 놔두고 그때 왜 후뇌를 마름뇌를 하는지 요 모양 보니까 생각나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뭐 시상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로 어디 후뇌, 중뇌, 즉 뇌간 제외하고 전뇌인데 바로 이 중뇌 바로 위에, 중뇌 바로 위에 이게 바로 시상이에요. 이게 시상. 그래서 시상이 아까 좌우 오른쪽에 한 개씩 있다 했죠. 여기 시상이에요. 시상. 울룩하니 그죠? 시상. 여기 시상이에요. 그래서 뇌간 위에 시상이 탁 위치하는 거야. 그래서 뇌간 위에 시상이 탁 위치하고 제가 자 이게 뇌간이랍시다. 뇌간 위에 시상이 위치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뇌가 전뇌가 이 시상도 물론 전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뇌간 뇌줄기 탁 위치하고 시상이 이렇게 시상이 딱 위치하고 이건 전뇌요. 거기를 이 전뇌 다른 부위가 쭉 다 이게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상과 시상 사이에 요 공간인데 여기가 시상과 시상 사이에 이렇게 요 틈 여기가 제3내시 되고 여기가 송가선이 위치한 거예요. 송가선 두 개가 아니니까 제가 두 손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송가선 여기 딱 위치, 제3내실 여기 있고. 자, 뭐 시상 양쪽에 있다. 시상이 어떤 모양인지 얘기하려다가 또 뭐 말이 긴데 길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시상. 그리고 여기 시상. 그죠? 이건 측면에서 보이는 거 이거는 뭐 앞에서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요거 시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나오는데 또 얘기해보죠. 뭐 진도 가야 되는데 자꾸 여기 보시면 요거 이 중뇌 위에 전뇌가 시작돼요. 근데 바로 중뇌가 뇌간의 위죠. 그 뇌간 바로 위에 지금 시상이 붙어 있는데 중뇌에 이렇게 혹이 이렇게 두 개 있다 했죠. 아래 위로 두 개 있고 뭐요? 지금 송과선 제외하고는 다 양쪽에 하나씩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양쪽에 하나씩 있는 거야. 중뇌의 뒤에 뚜껑에 해당하는 중뇌 개의 아래 위로 혹 같은 게 있다. 근데 좌우로도 두 개씩 있으니까 이렇게 있는 거야. 저 위에 있는 요거 뭐요? 상소구, 위 둔덕 해서 눈을 통해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우리의 움직임을 반사적으로 소위 반사적이다. 자동적으로 움직이게끔 조절하는 데 관여하는 부위다. 얘기했고. 그리고 하소구는 아래 둔덕이라 하는데 이거는 뭐 청각 정보를 이용해서 소위 귀로 통해서 들어오는 어떤 물리적 자극을 통해서 우리 움직임을 자동적으로 조절하는데 관련된다.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거. 그래서 조금 요거 눈에 띄니까 말씀드렸고 좀 전에 제가 이렇게 하면서 시상 사이에 여기 중간에 제3내실이고 뒤에 바로 그 송과선 솔방울선이 위치한다면서 두 개가 아니니까 제가 엄지손가락 여기 합쳐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했죠. 바로 그 송과선이 지금 여기 또렷하게 보이네요. 여기 그림에서 여기 송과선이 송과선. 여기 파이니어 바디, 파이니어 글랜드라요. 파인이 이게 소나무 송자, 소나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파이니얼 글랜드, 분비선 글랜드를 얘기하고 여기는 송과체라 해가지고 파이니얼 바디라고 불러요. 그래 파이니얼 바디 하면 송과체 이렇게 번역하고 파이니얼 글랜드,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분비선이니까 글랜드, 분비선 할 때는 송과선, 뭐 솔방울샘 얘기를 하는데 여긴 바로 보시다시피 요 중간에 얘는 딱 하나만 딱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뒤에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시상 얘기하려고 이렇게 됐어. 제가 아까 이 그림 보기 전에 앞선 시간에 뇌간각성계에 대해서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오늘 좀 이어가 보겠다라고 판사하고는 다시 지워버리고 그림을 봤죠. 그 이어갈 얘기가 바로 이 시상 얘기예요. 오늘은 이제 시상 얘기가 상대적으로 이제 중요하고 시간을 좀 더 이제 할애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뭐 뇌관인데 뇌관 각성계라 그랬죠. 각성계. 자, 이 적고 나니까 또 뭐 또 그려야 되는데 이 그림이 있으니까 늘 썼다 지웠다 해야 되네요. 제가 또 뭐 쓰고 금방금방 잘 주기도 하지만 자, 뇌관 각성계인데 우리의 소위 뇌 기능 여러 가지 용어를 붙여서 얘기할 정서, 뭐 기억, 뭐 인지, 지각, 감각, 동기, 뭐 주의 이렇게 붙일 수 있겠지만 지금 각성과 관련해서 지금 피라미드 그린 거 제일 먼저 뇌가 기능을 하려면 컴퓨터가 뭔가 기능을 하려면 컴퓨터에다가 전원, 파워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것이 각성과 같은 역할이다. 뇌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뇌의 기능을 지금 각성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 가장 아래 단계가 각성이에요. 그 다음째 주의, attention, 그 위에 의식이라는 것이 생성되는 거예요. 자, 각성이 안 된다. 자, 각성이 안 돼 있다. 저 컴퓨터에 전원이 안 들어있다. 뭘 아무것도 못하죠. 컴퓨터 뭐 노트북 같은 경우는 라면 받침대로 쓸 수 있을까? 뜨거우면 또 이제 노트북 다 망가질 텐데 그래서 열에 망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컴퓨터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일단 전원이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각성이 안 되지면은 뭐 어디 어텐션 주의하고 뭘 의식 소위 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카테고리로 그런 범주로 묶을 수 있는 기능은 하나도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이 수업 들으시는데 먼저 주의 집중, 그죠? 딴 데는 주의를 주지 않고 다른 곳에는 무시를 하고 지금 이 수업에 선택적으로 주의 집중해서 지속적으로 주의를 쭉 할 수 있는 선택적 주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쭉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각성이 안 돼 있다. 달리하면은 졸린다. 졸린 거는 뭐 각성이 안 된 건 아니지만 졸려서 각성순이 떨어진다. 아니고 켜놓고 주무시고 계신다면은 어디 주의하고 뭐 의식과 관련된 그런 기능들은 선택적으로 주의해서 지속적으로 쭉 주의할 때하는 확연히 차이 나죠. 그래서 이 각성과 관련해서 제가 앞선 시간에 몇 차례 순서 없이 뒤죽박죽으로 뭐 각성 수준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는데 제일 아래 단계는 혼수 상태예요. 혼수 상태. 그래서 이걸 코마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째는 혼미 상태예요. 혼미. 이건 stupor 하고 그 다음이 그 위의 상태가 지속적 식물 상태라. 지금 쓰는 것이 각성 수준이 가장 낮은 단계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속적 식물 상태라고 하고 이것은 영어를 다 쓰나요? persistent vegetative state라 그래요. 그리고 요거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이 최소 의식 상태라 그래요. 최소 의식 상태는 minimally conscious state라 그래요. 그 위의 상태가 뭘까요? 최소 의식 상태보다 좀 위에가 바로 수면 상태예요. 수면 상태. 이거는 이제 sleep이 되겠죠. 수면보다 좀 더 높은 각성 상태, 좀 깨어난 상태가 졸린 상태예요. 이건 drowsy한 상태, 그죠? 졸린 상태. 괜히 영어를 쓸 필요는 없는데 이런 것들은 좀 전문적인 용어거든요. 이런 것들, minimal conscious state 이런 것들, 여기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쓰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것도 쓰게 되는데 뭐 계속 쓰죠. 그다음에 졸린 것보다 더 각성이 많이 된 상태가 바로 경계 상태예요. alertness라 그래. alertness라 그래야 돼 있죠. 명사를 만들어야 될 텐데 뭐 여기는 또 형용사에 밑은 다 명사인데 위에는 또 형용사예요. 뭐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가장 각성이 많이 단 상태가 어떤 상태 같아요?
바로 여기다 적을게요. 정서 상태예요. 이모션. 이 정서 상태가 가장 각성 수준이 높은 상태예요. 그래서 뭐 특히 뭐 불안하거나 화났을 때 뭐 그 정서에 그냥 휘몰려 가지고 정상적인 인지작용, 소위 흔히 하는 말로 앞뒤 사리 판단이 잘 안 되어지죠. 그래서 각성이 너무 낮아버려도 어디 어텐션하고 소위 의식적이란 기능을 정상적으로 당연히 못하지만 각성이 너무 높아버려도 즉 정서 상태가 되더라도 소위 제정신이 아니에요. 언제 화나고 화나는 건 분노는 같나요? 화나고 분노했을 때, 그리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불안할 때, 그것도 언제요? 소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눈에 뭐 뒤치였을 때, 다른 사람 보기에 뻔히 보이는데도 그게 안 보이죠. 그게 바로 정서 상태예요. 그래서 앞선 시간에 교감신경계 활성화, 싸움 도중 반응 얘기하면서 불안도 얘기하면서 불안이 이제 정서의 가장 핵심된 건 하지만 불안을 대표로 해서 정서를 얘기하면서 정서와 인지 사이의 차이, 그리고 인지에 의해서 정서가 컨트롤 받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정서에 의해서 인지가 좌지우지 되는 것은 뭐 식은 죽 먹기다, 뭐 이렇게 조타수, 방향잡이와 같다, 뭐 정서가 인지에 대해서 그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게 지금 이 정서가 뭐 각성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각성 수준이 낮은 경우에 소위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사실 의식적인 기능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은 아닌데 소위 그런 인지와 관련된 그런 소위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전문적으로 봐서는 전혀 정확한 표현하고 옳지 않지만 소위 인지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사고하고 기능하는 의식적 기능은 오히려 각성 수준이 가장 높은 이 정서 상태에서는 그게 정상적으로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와 같은 시간에서는 어떤 상태가 되는 게 가장 좋죠? 바로 경계 상태가 되어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수업 하시는데, 그죠? 뭐 기말고사 때문에 너무 불안하다. 그럼 수업 지금 하려고 왔는데 조금 전에 누구랑 대판 싸웠다. 아니면 내가 지금 그 사람 생각에 그냥 마음이 설레고 해가지고 지금 있다 하면은 이 내용들 전혀 이게 그죠? 정상적으로 정보 처리되어서 또 그 전에 여기에 마음이 온전히 선택적으로 지속적으로 집중 주의가 되어서 이 정보 처리가 잘 되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 정서 상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경계 상태가 되어지는 게 가장 좋은데 여러분요 왔다 갔다 하죠. 경계와 졸린 상태를. 네.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에 뇌관 각성계를 얘기를 했는데 뇌관 각성계와 관련해서 지금 주의의식이 각성과 어떤 관계인지를 피라미드로 그려보고 지금 각성 수준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 지금이에요. 자꾸 지금이 말버릇처럼 나오는데 각성 수준 관련해서 쭉 순서를 적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지금이래. 자, 그래서 가장 낮은 데가 혼수 코마. 이 경우에는 바로 뇌관 각성계가 기능을 못하는 경우예요. 뇌관 각성계가. 흔히 얘기하는 식물인간은 식물 상태에서는 이 경우에는 뇌관이 정상적으로 살아서 기능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제가 자율신경계 얘기할 때 식물인간 경우에도 자기가 이렇게 떠서 밥을 먹거나 자기 관리 못하지만 영양분을 보충해주고 뭘 하면은 자율적으로 그죠? 소화, 흡수, 배설하고 체온 같은 것도 일정 부분 내에서는 우린 추우면 따뜻한 데로 가기도 하고 옷을 껴입기도 하고 더우면 벗기도 하지만 그런 행동 못하지만 그죠? 일정 범위 안에서는 몸이 또 자율적으로 더우면 땀을 흘린다든지 추우면 닭살이 돋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가능하고 그런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교감, 부교감 신경이 얘기하면서 자율신경계가 그러한 것과 관련된다. 그래서 자율 얘기할 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식물 상태가 이것이 소위 식물인간을 부르는 그런 경우의 상태인데 이 경우에는 뇌관이 멀쩡해요. 그 기능을 하죠. 그런데 혼수 상태가 되면 이 뇌관이 기능을 못 하죠. 그리고 이제 혼수에서 혼미로
쭉 해서 뭐 영어는 다시 읽지 말고 이쪽으로 갈수록 각성 수준이 높아져요. 그래서 뭐든지 너무 과하면 과유불급. 제가 지금 뭐 전반적으로 제가 좀 과유불급이에요. 그죠? 뭐 한 번 얘기하면 될 텐데 두 번, 세 번 얘기하고 뭐 또 너무 이렇게 뭐 욕심을 내다 보니까 오히려 어렵게 만들고 이런데 과유불급인데 지금 여기서도 각성 상태가 너무 심하면 오히려 뇌의 소위 평상시 어떤 기능과는 좀 벗어난 그런 기능을 하게 되고 너무 각성순이 떨어지면 또 소위 정상적이라는 그런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요거 쭉 얘기한 거는 각성 수준과 관련해서 얘기한 거예요. 자, 아까 얘기한 그 송과선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은 바로 이거 경계와 수면 이 사이에 어느 수준을 유지할까에 멜라토닌이 관여해 가지고 날이 점점 어두워지면 멜라토닌이 쭉 분비돼서 수면 수준을 떨어뜨리고 졸린 수준, 각성 수준 떨어뜨리고 멜라토닌이 분비가 안 되어지면은 경계 수준 올라가고 그 멜라토닌이 분비됐냐 안 됐냐는 즉 바깥 세상이 얼만큼 밝으냐 어두우냐 관련된다.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 각성이 뭐 뇌간 각성계 각성계 바로 이 주의와 관련된 부분이 뭐 바로 오늘 새롭게 뭐 아까 송과선도 새롭게 말씀드렸지만 새롭게 시상이에요. 시상. 그래서 이걸 그려보면은 여기는 뇌간, 뇌줄기, 시상, 그리고 여기는 대뇌 피질. 대뇌 피질 이것만 하도 두리뭉실한데 사실 여기는 다른 두부인데 적죠. 대뇌 피질은 너무 광범위하고 두정엽 또는 두정엽 피질 그리고 여기는 전전두엽 피질. 오케이. 자, 전두엽 앞에 또 전자 더 붙였는데 뭐 하여튼 전두엽, 전전두엽, 두정엽 이거는 이 뇌 부위 덩어리를 얘기해요. 두정은 머리 두자, 정수리 꼭대기 정자 해서 이 부위를 얘기하고 전두엽은 앞전자 머리 두자에서 이마 쪽을 얘기하고 전전두엽은 더 앞쪽을 얘기를 해요. 피질은 바로 이 금방 말씀드린 이 대뇌 피질, 즉 피질은 바로 껍데기 부분을 얘기해요. 껍데기 부분을. 그래서 전전두엽은 이마 쪽에 있는 덩어리, 그 중에서 더 앞쪽에 있는 덩어리의 껍데기 부분을 얘기하고 두정엽은 이 머리 정수리 있는 부분, 저 꼭대기 있는 부분의 덩어리 중에 껍데기 부분을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시상이나 이것들은 그래서 제가 이걸 상세하게 안 하려고 아까 대뇌 피질이라 얘기했는데 얘기 나온 김에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라서 이제 적어 놓은 건데 지금 시상부터 여기 적어 놓은 요 세 부위는 다 어디요? 전뇌에 해당하죠. 전뇌. 요 부분 다 뭐? 전뇌에 해당해요. 전뇌. 그리고 지금 뇌간은 뭘로 구성됐죠? 중뇌와 후뇌로 구성됐죠. 그죠? 전전두엽 피질, 두정엽 피질. 그리고 시상은 저 여기 글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적을까요? 여기까지는 전뇌에 해당하고 그리고 지금 뇌간은 뭐 이제는 이거 뭐 한 10번 넘겠죠 반복한 게. 뇌간은 중뇌, 후뇌 이렇게 해당해요. 그런데 자 중뇌, 후뇌 이거 지우고 여기 전뇌 이것도 지우고 자꾸 얘기 지우고 바로 뇌간과 시상이 어느 정도 중첩되어서 각성이 관련되고 시상과 금방 이 부위가 어느 정도 그림을 좀 깔끔하게 죄송해요. 이렇게 그릴까요? 어떻게 그려야 되나?
자, 이렇게 그려보죠. 자, 제가 왜냐하면 중첩되는 걸 그리려니까 이렇게 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뇌관과 시상이 일정 부분 중첩되어서 이게 각성에 관련되고 시상과 그리고 전전두 피지 일정 부분 중첩되어서 여기 더 올라가야 되나? 뭐 관계없어요. 더 올라가야 돼. 제가 그리고 싶어서 주의에 관련되고 그리고 바로 이 부위가 뭐 의식하고 관련돼 이렇게 돼요. 이 그림 이해하시겠어요? 아시래? 죄송해요. 이게 지금 사각형에서 더 헷갈리는지 모르겠다. 뇌관을 포함해서 시상의 일정 부분, 시상을 다 포함한 것이 아니라 뇌관에서 시상의 일정 부분까지 각성에 관련돼요. 그럼 시상은 뭐 어느 부분까지는 각성에 관련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뇌관은 주위에 관여 못해요. 그만큼 얘는 상위 중추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달리 하면은 뇌 구조가 복잡하지 않다는 얘기죠. 달리 얘기하면은 우리가 봤던 신경세포들이 복잡한 시냅스를 시상이나 여기 이런 전전두엽 두정엽만큼 그렇게 연결을 맺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연결 패턴이 복잡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뇌관을 다 포함해서 시상의 일부까지 각성에 관련되고 그 시상의 일부도 그리고 시상을 다 포함해서 이런 전전두엽 두정엽 피지의 일부까지 주의에 관련되고 그리고 바로 전전두엽 두정엽 피질 이 부분이 의식에 관여된다 이렇게 생각한 뭐 가설 이론이 있어요. 뭐 더 연구해 보면 여기에서 뭐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큰 그림화에서는 이건 타당한 그러한 이제 생각으로 가설로 이론을 여겨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지금 이제 시상하고 있는 거요. 이 부분은 이제 지금 각성, 주의, 의식, 뇌 기능을 각성, 주의, 의식 이렇게 나눠볼 때 가장 밑바닥은 각성이다. 그 각성 위에서 주의라는 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각성하고 주의 사이에 선도 이렇게 칼로 무자듯이 이렇게 쫙 그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이 경계가 중첩되고 흐릿하니까 어쨌든 각성 위의 주의의 의식이 가능하다. 그럼 각성에 관련된 부분은 뭐 뇌관, 각성계와 시상의 일부 그리고 시상은 뭐 주의와 관련되고 그리고 이 대뇌 피질 부분은 또 주의의 일부와 의식에 관련된다. 요런 맥락에서 지금 시상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림 봤을 때 자 이제 지우고 이제 그림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봤을 때 이 뇌관 위에 시상이 탁 위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전두엽 피질이 이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껍데기 부분, 이 껍질 부분, 이 속의 알맹 안쪽이 아니라 이 그림 봤으면 이 부분에 해당하고 그리고 두정엽 피질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부분. 여기 그림에서는 이쯤이 되겠죠. 이 정도 나눠가지고 전두엽, 두정엽인데 전전두는 전두엽 중에서 더 앞쪽이니까 제가 여기만 표시한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도 이만큼이 전두엽이고 두정엽인데 전전두엽이니까 더 앞쪽을 표시해서 제가 이 부분, 그 두정엽 이 부분, 두정엽 이 부분, 전두엽, 전전두엽 이 부분. 요거는 안쪽을 보여준 거, 이거는 바깥쪽을 보여준 거죠. 이렇게 되어요. 지금 금방 판사했던 거기에 해당하는 뇌부위들이. 그래서 지금 시상은 뭐 뇌관 위에 탁 연결되어 있죠. 아까 이 시상을 제외한 다른 전내부를 다 걷어내고 뇌관 위에 시상만 탁 있는 거 아까 그림 보셨죠? 거기서는 더 확연하게 뇌관 위에 시상이 딱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 그린 각성 위의 주의를 바탕으로 한 의식 이런 것들이 저 각성과 주의가 여기 뇌관과 시상이 그렇게 연이어져서 그렇게 기능이 그렇게 중첩, 연결, 관여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시상을 후각을 제외한 모든 감각이 대뇌 피질로 전달되기 전에 거쳐가는 곳, 시냅스 하는 곳이라 했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시각을 예를 들었지만 자꾸 썼다 지웠다는데 시각을 예를 들었지만 시각의 경우에 또 예를 들면은 눈을 통해서 들어온 소위 시각 정보가 시상으로 가요. 시내서 한 다음에 시각 정보는 소위 우리가 본다라고 얘기하는 경험, 예. 대부분 이게 눈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 내가 뭘 본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시각 정보는 바로 이 뒤통수 쪽으로 가요. 아까 두정엽, 전두엽 얘기했으니까 여기도 이름 얘기하죠. 이 뒤통수를 후두엽이라 그래요. 후두엽. 후두는 뒷머리, 뒤통수, 후두, 뒷머리란 뜻이고, 엽은 이 대뇌를 둘러싸고 있는 이 두개골이 한 덩어리, 우리 오토바이 탈 때 쓰는 이 헬멧처럼 한 덩어리가 아니라 이게 조각이거든요. 근데 그 조각을 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그 조각 바로 아래에 있는 부분이니까 그 조각 바로 아래에 있는 그 부분, 그 조각, 예. 말이 이렇게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이 두개골을 둘러싸고 있는 이 뼈 조각을 일컫는 그 이름을 그 조각 바로 위에 두개골 바로 아래에 있는 뇌부에다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후두는 뒤통수에 있는 이 엽이 바로 그 두개골 들고서 있는 뼈 조각 그걸 일컫는 엽에서 따온 거예요. 어쨌든 이게 잎사귀란 뜻이래요. 이 엽이. 그래서 이 후두엽이라 해요. 자, 아까 전두엽 얘기하고 두정엽 얘기했으니까 이제 후두엽 하나 소개합니다. 그래서 눈으로부터 들어오는 빛 정보는 아까 밤낮에 따라 멜라토닌 분비가 달라지는데 그것이 빛의 강약에 의해서 조절된다 했죠. 그것도 물론 눈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건 다른 곳으로 가요. 지금 말씀드린 이곳 말고 다른 곳으로 가고, 또 하나는 어디로 가냐면은 이 중뇌의 뒤에 상소구는 소위 시각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 움직임을 자동적으로 조절한다 했죠. 그때 이 상소구로도 가요. 그리고 우리가 소위 뭘 본다라는 것, 내가 뭐 봤다, 본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경험 관련된 시각 정보는 시상을 거쳤다가 이것이 어디 후두엽으로 가요. 그래서 눈을 통해서 들어온 시각 정보는 금방 말씀드린 상소구도 가고, 아까 멜라토닌의 양을 조절하는 어떤 그런 우리 몸의 리듬을 바깥 세상의 밤낮에, 우리 몸의 리듬을 바깥 세상의 밤낮에 맞춰주는 부위가 있다 했는데, 그 부위는 어딘지 지금 생략하고 하여튼 그 부위도 가고, 그리고 우리가 소위 본다라고, 내가 뭘 봤다, 빨주노초 파란보, 밝다 어둡다, 세모나다 네모나다, 뭐 누구다 아버지다 동생이다, 뭐 하여튼 본다라는 그러한 경험 관련된 것은 지금 후두엽으로 가고 한 세 군데로 가요. 그 중에 지금 좀 후두엽으로 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 왜 했습니까? 제가 너무 말이 많아서 이거 왜 얘기했는지 여러분 시작점을 잃어버리셨죠. 자, 시상이 지금 주의와 관련된다. 각성에도 일부 관여한다. 왜? 이 뇌관 각성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에도 관여한다. 그런데 이것이 감각 정보를 받게 되면, 시각 같은 경우에 감각 정보를 받게 되면 이것이 후두엽으로 정보를 전달해 주는데, 자, 이게 이렇게 전달되는데, 이 후두엽에서 시상으로 받은 정보를 그냥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음 세포로 시냅스 처리해 준과 동시에 시상으로 바로 받은 그 정보를 다시 시상으로 돌려줘요. 그러면 뭐요? 전달한 시상이 시각 정보를 받았어. 그걸 후두엽으로 보내줬는데, 후두엽에서 그 정보를 받은 세포는 다음 세포로 신호도 전달해 주지만 다시 그 정보를 보낸 시상으로 다시 정보를 보내요. 즉 우리가 배웠던 활동 전이를 보내요. 그러면은 이 후두엽으로 정보를 보낸 그 세포는 다시 되먹임된, 이것은 이제 되먹임 즉 말 그대로 피드백을 얘기하는 거. 피드백은 이제 영어니까 요즘 또 되먹임이라 얘기하는데, 바로 되먹임을 받은 그것 때문에 이 정보를 보낸 세포는 더 오랫동안 활성화돼요. 즉 활동 전인데 보인다 그죠. 그것이 바로 이 보낸 정보,
이 보낸 정보에 대해서 주의를 집중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뭐 기억과 학습과 기억은 같이 따라다닌다 했죠. 그러니까 기억과 학습에 뭔가 관여한다. 관여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읽혀지는 거. 아까 제가 여기는 각성, 여기는 주의, 마음은 급한데 이게 자꾸 글씨가 처음부터 깨끗하게 잘 쓰지. 이 각성, 주의, 이 위에 상위 기능 중에 지금 기억과 학습을 포함시킬 수 있는 거예요. 기억과 학습을. 아까 여기는 의식이라 썼는데, 그죠? 이 소위 기억과 학습에도 의식적인 기억과 학습이 있고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 기억과 학습이 있는데, 어쨌든 이 경우에는 이제 제가 각성, 주의, 의식이라는 측면에서 뇌 기능을 봤을 때 이 의식이라는 부분에 관련해서 이 경우에는 이제 의식적인 기억과 학습이 되겠죠. 여기 해당하는 거예요. 뭐 시상이 시각 정보를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은 눈을 통해서 정보를 받았어. 시상에 있는 세포가 후두엽을 보냈어. 근데 그 받은 세포는 다른 후두엽 피질에 있는 다른 세포로 정보를 시냅스를 통해서 주기도 하지만 바로 그 정보를 받은 시상의 세포로도 정보를 준단 말이에요. 즉 활동전이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후두엽을 보낸 그 시상의 세포들은 더 오랫동안 활동할 거예요. 즉 신호, 즉 활동 전이를 일으킬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 우리가 얘기하는 주의 집중과 관련된 시상의 어떤 그런 생리학적, 정기적인 그러한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바로 주의에 해당하는 어떤 신경세포의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바로 그런 주의 집중이 뭐 바로 이 경우에는 시각과 관련된 어떤 기억이나 학습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딱 여기에 다른 데는 주의 주지 말고, 즉 다른 걸 무시하고 바로 지금 이 내용에 주의 집중, 즉 선택적 주의를 한 다음에 집중, 지속적으로 주의를 해야지만이 이걸 의식적으로 배우고 기억하는 것이 더 잘 되어지겠죠. 그걸 바로 기억과 학습, 이 부분은 지금 금방 말씀드린 그 주의 기능 위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니까 바로 이러한 되먹임, 피드백에 의해서 시상의 세포가 더 오랫동안 활동하는 것이 주의와 관련되고, 결국은 그것이 주의를 토대로 한 의식과 관련된 기억 학습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은 뒤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시상 얘기하면서 같이 말씀드린 거예요. 처음 배우는데 너무 복잡하게 연결해서 얘기해서 어렵다 하시는데, 처음 배워서 제가 이런 얘기 뭐 수차례 했었어요. 그죠? 또 처음 배우기 때문에 그냥 암기식으로 낱낱게 뭐 제 표현은 콩가루식으로 배워놓고 나중에 거기 가서 한다. 뭐 우리 일단 저하고의 수업에서 나중에 지금 기약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현재 그렇게 기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또 모르겠고, 그렇게 낱낱게 배워서는 뭐 그죠? 제가 뭐 제 주관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 유용성이 좀 떨어지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렇게 뭐 제가 이런 식으로 기초적인 걸 하면서도 관련된 거 말씀드렸고 그 측면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처음 배우는데 너무 복잡해서 어렵다 생각하시는데 뭐 나중에 언제 배우실지 그 기약이 없는 것이고, 또 뭐 여러분하고 저하고 일단은 그죠? 뭐 다음 기약이 현재는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뭐 연결해서 좀 복잡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오늘 시상 얘기를 하면서 시상은 주의와 관련된다. 각성하고도 중첩되지만, 의식하고도 중첩되지만 주의와 관련된다. 그런데 그것이 시상이 어디? 바로 각성에 관련된 뇌관 바로 위에 탁 위치한다. 그래서 각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서 아까 각성 수준 쭉 얘기했죠. 그러한 각성 수준 하에서, 즉 정상적이보다는 가장 효율적으로 뭐 정보 처리를 한다 할까? 효율적이란 말도 정확하지 않은데, 그럼 뭐 효율적이란 말 빼고 경계
현재 우리 상태의 가장 뭐 바람직하다 얘기 전에 경계 상태의 각성 수준을 유지하는 위해서 지금 시상이 어떤 정보를 받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귀로 들으시고 그죠? 지금 영상을 보시면 눈으로 보실 텐데 그 정보가 시상을 통해서 각각의 시각 같은 경우는 이 후두엽으로 청각 같은 경우는 또 그게 관련된 대뇌 옆 피질로 전달하면은 바로 그 전달받은 대뇌 옆 피질에 있는 세포가 전달해준 그 시상세포에 다시 되먹인 피드백을 줘서 그 시상의 세포를 더 오랫동안 활성화, 즉 활동전을 일으키게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어떤 자극에 대한 주의 집중과 관련된 신경생리학적 현상이고 바로 그러한 것이 결국은 주의를 바탕으로 한 의식에 해당하는 기억과 학습을 촉진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정리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제가 좀 장황하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전내 들어가서 시상했습니다. 시상만 한 건 아니죠. 아까 송각선도 했고, 송각선과 관련해서 저 뒤에 나는 수면 얘기도 좀 했고, 그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피라미드 형태에서 각성, 주의, 의식 그 얘기한 것은 신경심리학. 우리 신경심리학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과목을 토대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과목인데 신경심리학에서의 그러한 그 소위 뇌 기능을 각성, 주의, 의식으로 나뉠 때 그것이 어느 부위와 관련된지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교재 이상의 또 진도 이상의 말씀드린 것이고 조금 전에 시상과 관련해서 주의 그리고 그 주의를 토대로 한 그런 의식적 기능 이 경우에 이제 기억과 학습을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은 저 뒤편에 이제 뭐 기억 학습 이런 부분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연결시켜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91쪽 볼 거예요. 91쪽과 관련해서는 뭘 볼까 하면은 자, 90쪽에는 우리 그 그림 보시면은 뭐 동영상 보시는 분은 요거 가지고 지금 또 얘기를 할 거예요. 90쪽에 보면 그림 3.11에 아래편 오른편 그림에 보면은 그죠? 이 뇌를 어떻게 이 방향으로 잘랐을 때 보여지는 뇌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90쪽에 아래편 그림 3.11의 오른편 그림을 보시면 이 뇌는 이 방향으로 자른 다음에 뇌의 표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여러 구조물이 있지만 우리 아직 안 한 것들이 여기 포함되니까 우리 한 것 중에 가장 먼저 확인해 눈에 띄는 게 시커멓게 보이는 바로 그 부분 뇌실을 있어요. 그래서 시커멓게 보이는 부분이 그 뇌실이에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는 지난 시간에 뇌실 소개할 때 이거 뇌실을 했죠. 그 여기 지금 오늘 말씀드리면서 요 부분 시상 사이 여기 또 뇌실이라 얘기했고 요 중뇌수도 사뇌실 그죠? 말씀드렸죠. 그 그림이 있고요. 자, 그럼 뇌실 얘기 나온 김에 지금 뇌실 한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형태를. 자, 이 그림 뇌실 그림입니다. 요거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 이렇게 짙은 녹색으로 여러분 동영상으로 이게 뭐 녹색을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짙은 녹색으로 그려놨는데 뭐 매번 말씀드린 거지만 여기처럼 이렇게 뇌가 이렇게 컬러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 요 부분이 뭐 옆에서 봤을 때 뇌실 모양들이에요. 이게 뭐 측뇌실, 요게 제3뇌실, 여기 중뇌수도 소뇌 앞에 제4뇌실. 이것은 앞에서 보는 거야. 앞에서 보면은 오른쪽 왼쪽에 측뇌실이 하나씩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합쳐지는 제3뇌실, 중뇌수도 소뇌 앞에 제4뇌실 이렇게. 그죠? 이게 이렇게 마른 목골이라서 그래서 아까 뭐예요? 소뇌 앞부분, 즉 뇌간 부위 그 부분이 후뇌 부위인데 거기를 능형뇌, 마름뇌, 마름뇌라는 거예요. 요게 이렇게 마른 목골이었어. 그리고 요거 지금 위에서 본 거예요. 위에서 봤을 때 측뇌실, 오른쪽, 왼쪽, 그리고 중간에 합쳐지는 제3뇌실, 그리고 중뇌수도 제4뇌실 이렇게 있는 거. 그리고 이것은 뭐요? 제4뇌실에 구멍이 있다죠. 그걸 통해서 이렇게 두개골과 뇌 사이 거기에 그런 막들이 여러 층 있는데 그 막 사이로 이것이 뇌척수액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굳이 표현해 보자면 이런 식으로
오른쪽 뇌, 이게 오른쪽 뇌, 왼쪽 뇌라면은 지금 뇌실이 이렇게 오른쪽이 측내실, 왼쪽이 측내실에서 딱 합쳐져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뇌실이야. 네, 91쪽에 보시면 여기에 편도체라는 게 있어요. 편도체는 자, 이 그림 보시면요. 여기 지금 이제 저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고 여기 보이는 부분이 시상이에요. 시상. 그리고 여기 지금 뇌간이고 지금 편도체 얘기해야 되는데 다른 것도 얘기해야 되겠어요. 자, 뇌간 뇌줄기 있고 시상이 있는 건 앞서 말씀드렸죠. 요 시상 바로 바깥쪽에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이 주먹처럼 이렇게 생겨서 그다음에 점점 가늘어지면서 꼬리가 이렇게 달린 게 있어요. 자, 이 그림에 어디에 해당하냐면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렇게 저쪽에도 있겠죠. 저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 금방 제가 이 부분 뭐 칠하고 나니까 더 안 보이네요. 자,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뇌줄기 뇌간이 있고 그 위에 시상이 얹혀 있는 거는 익히 뭐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어. 그리고 바로 이 시상 바로 양쪽 바깥쪽에 이렇게 덩어리가 있고 점점 가늘어지면서 꼬리가 이렇게 달린 게 있어요. 이게 바로 기저핵이에요. 뭐 기저핵에 대해서는 더 얘기할 필요 없죠. 앞서 손해 얘기하면서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뭐 더 얘기하자면 끝도 없겠죠. 뭐 또 제가 그만큼 알지도 못하고 기저핵이고 바로 요 기저핵 꼬리 끝나는 부분에 편도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게 요게 요쪽에 보이는 요게 바로 편도체예요. 이 편도체는 어디 위치하냐면은 측두엽. 내가 이랬으면은 아까 이만큼이 전두엽, 이만큼이 두정엽, 이만큼이 후두엽. 아까 자 한 번씩 판세했죠? 요 부분은 옆에 있다 해서 이거는 측두엽이에요. 이 측두엽 어디 안에 겉으로 봐서는 안 보여. 척두엽을 긁어내면 척두엽 안에 편도체가 이렇게 있어요. 이만큼 안 커요. 요만해요. 아몬드 모양이란 뜻이에요. 이 편도체의 단어 원 뜻이 아몬드 모양이라고 부르면은 크기가 아몬드쯤 되겠죠. 그게 척두엽 안에 겉에 안 보이고 여기 위치에요. 그런데 이것이 뭐 금방 말씀드린 대로 기저핵이 이렇게 가늘어지면서 끝나는 꼬리에 그렇게 인접해 있지만 기저핵하고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래 연결되었다 그렇게는 제가 알고 있지 않아요. 뭐 편도체를 또 뭐 기저에 같이 포함시켜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드물게 제가 한번 봤었고 어쨌든 편도체는 편도체입니다. 자, 그 기저핵은 우리가 소원해하면서 운동 얘기 충분히 얘기했고 지금 편도체는 바로 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기저핵이 이렇게 끝나는 끝 부분에 접하여서 위치하는,데 이 편도체란 뜻이 아몬드 모양이다, 아몬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이 편도체는 어디? 척두엽, 엽은 덩어리라고 했죠. 척두엽 안에 위치해요. 그런데 이 편도체가 바로 정서 그 중에서도 바로 불안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가 앞서 배웠던 교감신경계하고 이것이 상호 연결되어서 바로 우리 싸움 도주 반응 때 나타나는 신체 반응과 함께 우리가 의식하게 되는 불안이라는 필링, 감정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요 얘기는 이제 스토리가 좀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편도체와 우리가 배웠던 교감신경 활성화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의식화된 감정이 생성되는 그런 것들 다음 시간에 좀 얘기하기도 하고 이번 시간은 시상 얘기하느라 시간을 엄청 보냈는데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